저의 이웃으로 새로 이사 온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이가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다투게 되었고 아이들 싸움이 부모 싸움으로 먼저 유치원을 2번째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또 장난을 치다가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져 또 옮겨야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항상 그 아이는 피해자이며 본인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유치원부터 이렇게 순환을 겪는 아이를 보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생활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으로 성인이야 본인 스스로 깨우쳐 인내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린 아이인 경우 아이 부모는 무엇을 깨우치고 지도해야 또래 아이들과 잘 지내고 학교 생활을 원만하게 잘할 수 있을지요. 스승님 지혜의 말씀을 청합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면 유치원에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사소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유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냈는데 상대 아이랑 우리 아이랑 다투거나 싸워서 불쾌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날 때는 별거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2번, 3번 이렇게 최소 3번 이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반드시 부모를 깨우치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기운이 탁하든 마음 질량이 탁하든 마음 질량이 부족하든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 부족하든 그분 내면의 그 영혼 질량이 탁하든 부모가 반드시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로 하여금 그 인연이 오는 겁니다. 순수한 아기를 통해서 네 모습을 깨우쳐라. 부모 모습을 깨우치라고 그 인연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억울함을 당했다고 해서 그 상대 아이를 탓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억울함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기운이 모자라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 인생을 살아서 아이한테 시험지가 오고 있구나. 먼저 참회하고 반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피해를 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한테 피해를 줬다면 틀림없이 이것은 내가 내면에 악함이 있거나 사악함이 있거나 또는 남한테 피해 주는 적이 있거나 피해를 줄 열등의식이 있거나 또는 나쁜 애고가 있거나 이런 게 있어서 남한테 피해 주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걸 자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피해를 준 쪽도 반성하고 자각을 해야 되고 피해를 당한 쪽도 반성하고 자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 모순을 갖춰나가고 내 모순을 바로잡고 이 문제점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반추도 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할 때 아이가 그런 일을 안 당하게 되며 그런 피해도 겪지 않으며 그런 폭력을 다른 아이한테 쓰지도 않는다. 피해를 주는 일도 없고 당하는 일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막 가서 시비를 따지고 싸움질하고 이년 저년 찾고 이놈 저놈 찾고 이러면서 싸움질하면 계속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도 그런 일이 꼭 생긴다. 그래서 부모가 반드시 먼저 반성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 내가 남들 모르게 내가 참 부족한 마음을 쓰지 않았는지 또 열등의식은 없는지 또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았는지 본의 아니게 누구를 원망하고 막 사악한 마음으로 저주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이런 걸 반드시 반성해 봐야 됩니다. 부모의
부족함을 깨우치라고 아이가 당하거나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한 부모들은 아이를 탓해서는 안 된다. 이건 내 잘못이고 나에 대한 미션이고 나에 대한 시험짐으로 내가 공부해서 풀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21살 전에 막 이렇게 미성년자 시절에 21살 전에 아이들이 막 싸움질도 하고 폭력을 쓰고 막 다쳐서 오기도 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왕따도 시키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이 또한 부모 책임이 70%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100% 부모 책임이라는 건 아니에요. 70%는 부모 기운이 탁하든 마음을 잘못 썼든 부모가 뭔가 부족하든 깨우칠 게 있어서 이 미션이 오는 겁니다. 70%는 반드시 부모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러면 30%는 무엇일까요? 사회 책임도 30%가 있다. 사회 책임, 환경 책임. 환경, 사회 책임도 30%는 있다. 그러나 70%는 부모, 환경, 부모 책임이다.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70% 부모 잘못이 있고 부모 책임이 있으므로 반드시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책임은 30% 따라온다. 그리고 21살이 넘어서 아이가 폭력을 썼든 누구랑 싸움질을 했든 술 먹고 주사를 부렸든 술 먹고 누구한테 피해를 줬든 피해를 당했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때는 부모 책임이 30% 있고 70%는 본인 책임과 사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 본인 책임, 당사자, 아이 책임과 사회 책임이 있다. 부모 책임도 물론 30% 있다라는 겁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래서 21살 전에 아이가 문제를 일으킬 때는 부모 책임이 70% 있으므로 반드시 부모가 반성하고 참여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로잡는다는 것은 첫째, 부모가 반성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각을 하고 참여하고 반드시 그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아이를 바르게 교육 못 시킨 책임이 있구나. 아이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책임이 있구나. 이런 걸 반성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바르게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회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느님,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인연이 왔습니다. 진정 참회합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이런 인연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바르게 인도하시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100일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좋아지게 되며 그런 인연이 오지 않습니다. 21살 전에 이런 악연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더라도 그 강도가 많이 줄어서 옵니다. 오더라도 또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법칙을 알고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